안녕하십니까. 조선간호대학교 김유정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 제목은 공유 리더십의 매개 효과로 간호대학생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서론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에서 21세기 보건의료 환경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 급속한 고령화,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 등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 현장은 다학제 간 협업 구조로 구조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간호사는 다양한 전문직 간 조정과 협업을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무 중심의 역량 개발이 간호교육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임상 현장에 투입될 때 정보 활용 능력, 셀프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신뢰, 갈등 관리 등의 팀 역량이 부족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존 간호 교육이 관찰 중심의 실습이나 제한된 시나리오 기반의 시뮬레이션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과 협업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했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수 학습 전략으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실제 문제를 정의하고 팀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협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도출하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간호교육에 적용했을 때 셀프 리더십이나 팀워크,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시나리오 기반의 학습과는 달리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현장감 있는 데이터와 실제 사회 문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과제 몰입이나 공유 리더십이 요구되는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공유 리더십은 구성원 간의 리더십을 수평적으로 분산시켜 상호 신뢰나 책임감을 기반으로 팀의 자율성과 협력성을 증진시키는 역동적인 리더십 구조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메타 분석 결과에서 공유 리더십이 팀의 응집력이나 성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라고 연구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런 핵심 역량들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고 간호학에서 또 많이 부족했고 팀 성과에 미친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반 환경에서 정보 활용 능력, 셀프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신뢰, 갈등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공유 리더십이 매개 변수로서 어떠한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간 협업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적 근거를 제공하고 실무 중심의 교수학습 전략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모형은 독립변수인 정보 활용 능력, 셀프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신뢰, 갈등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개 변수인 공유 리더십이 몇 개의 효과를 나타내는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변수가 나온 거고요. 이에 대해서 5가지의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5가지의 가정이 설정되었고 공유 리더십이 각 독립 변수와 팀 성과와의 사이에서 정보 활용 능력, 팀 성과, 셀프 리더십 팀 성과, 커뮤니케이션 컴피턴스와 팀 성과, 트러스트, 또 컴플리트 이거와 팀 성과 이 사이에서 어떤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고자 5가지 가설을 설정하여서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C대학교 졸업 예정자였던
216명이었고 2024년 5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7개월간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참여한 학생, 동의를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사전에 이수 과목을 선행하였고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던 빅데이터 특강이나 이런 과목들을 이수를 하였습니다. 총 54개 팀이 구성이 되었고 팀당 4명씩 편성하였습니다. 팀 프로젝트 지도는 6명의 교수가 담당하였고 교수 1인마다 9개 팀을 36명이죠. 토탈 6명을 지도하였습니다. 운영의 원칙은 4가지 운영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팀원 간의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서 팀 학습 공간과 정보 실습실 등 물리적 환경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학습자의 자율성과 흥미를 반영해서 과제를 자발적으로 발굴하거나 과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또 지역사회에서 제안한 과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학습자의 책임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공공 데이터와 현황 문제로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수자는 학습 진행 상황의 전 주기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학습을 지원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운영 절차입니다. 연구 운영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조사를 하였습니다. 인과학적 특성과 사전 독립 변수, 정보 활용 능력, 셀프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신뢰, 갈등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서 수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동구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연구자는 지광역시 동구청과 이렇게 동구청 산하의 5개 보건복지부서,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건강정책과, 보건사업과, 그리고 위생과와 협업해서 팀 수행을 하기 위한 공동과제를 사전에 발굴을 하였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비식별화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직접 식별자 제거 및 간접 식별자 범주화를 포함해서 2단계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는 동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한다던가 설문조사 한다던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보조적인 데이터도 수집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수업 운영입니다. 총 7개월 동안에 수행되었고요. 팀 단위의 프로젝트 활동은 10일 동안 하루에 9시간씩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팀별 활동은 이론과 실습을 같이 했지만 실습 데이터 분석하는 이렇게 실습 위주로 하였고요. 각 팀은 최소 일주에 한 번 이상은 담당 교수와 함께 인솔 하에 지역사회 공무원이 됐든 사회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면회의나 화상회의, SNS를 통해서 비대면 소통도 병행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다학제 간 협업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아이디어나 실행 내용들은 팀별 프로젝트 보고서에 지속적으로 수정 반영되었고 교수자는 전 과정에 걸쳐서 코칭과 피드백을 제공하여서 학습자들이 지역사회 보건의료 현안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간호대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한 정보 활용 능력, 협업 역량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고서가 완성되면 최종 보고서,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최종 보고서는 지광역시 동구청에 제출되었고 이 보고서는 지역사회 보건정책 기획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또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동구청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서 주민들도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다. 또 대학 차원에서는 팀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학내 빅데이터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개최하여서 학생들, 연구 대상자뿐만 아니고 전체 학생들이 이 결과물을 듣고 학습 동기를 높이도록 하였고요. 우수한 성과를 보였던 팀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후조사를 통해서 독립변수를 재측정하였고 종속변수 또 매개변수인 공유 리더십도 함께 측정하여서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였습니다. 사용되었던 측정 도구들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도구였습니다.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은 오픈소스인 R을 활용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 검정은 t-테스트, 페어드 t-테스트, 아노바 검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사후 검정을 하였습니다. 상관관계 검정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정을 하였고요. 모형의 적합도도 검증하였고, 그리고 간접 효과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보 활용 능력, 셀프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신뢰, 갈등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보 활용 능력은 성별과 그리고 학생 학업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셀프 리더십하고 갈등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은 성별하고 연령대의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신뢰는 모든 집단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전 사후 변수 비교 결과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참여한 이후에 정보 활용 능력, 셀프 리더십,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신뢰, 갈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향상했고 갈등 점수는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유 리더십, 셀프 리더십, 의사소통, 신뢰와 팀 성과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갈등만 음의 상관관계를 갈등은 팀 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가설 검증 내용입니다. 가설은 5개로 설정이 되었고 이 가운데서 매개효과 변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세 번째 가설은 검증 채택되지 못하였고 나머지는 다 채택되었습니다. 자세하게 그림 2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활용 능력이 팀 성과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별로 유효하지는 않았지만 공유 리더십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는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정보 활용 능력이 팀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공유 리더십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공유 리더십이 이 관계에서 완전히 매개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셀프 리더십이 팀 성과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공유 리더십을 통해서 간접 효과 또한 유의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셀프 리더십이 공유 리더십을 매개로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영향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의사소통 능력은 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공유 리더십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의사소통 능력이 팀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개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뢰는 팀 성과에 대한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공유 리더십을 통했을 때는 간접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신뢰가 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공유 리더십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 구조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갈등은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 효과와 공유 리더십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이 공유 리더십을 경유하여 팀 성과에 간접적, 부정적 영향을 추가로 미치고 있으며 공유 리더십이 갈등과 팀 성과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부분 매개 효과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가설 검증을 중심으로 논의를 요약 발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이었던 공유 리더십은 정보 활용 능력과 팀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라는 가설의 분석 결과는 정보 활용 능력은 공유 리더십을 매개로 팀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서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정보 활용 능력과 팀 성과 간의 직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결과에서 보면 팀 내 정보 활용 능력이 팀 리더십과 함께 작동을 해야 성과로 이어진다는 장과 김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지만 정보 활용 능력이 임상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했던 김과 심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가설, 공유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과 팀 성과와의 관계를 매개한다 라고 했던 가설은 직접 모두 간접 효과 모두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 영향을 두 개 다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셀프 리더십이 높은 학생일수록 팀 내에서 자율적으로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이는 공유 리더십의 발현과 팀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프 리더십이 공유 리더십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셀프 리더십이 팀 내에서 리더십을 확산하고 협력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는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 가설입니다. 공유 리더십은 의사소통과 팀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이 가설은 이제 채택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는 간접 효과는 없지만 직접 효과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의사소통은 팀 성과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공유 리더십을 통한 매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팀 내의 기본 역량으로 리더십의 구조와 무관하게 팀 성과에 즉각적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해석될 수 있고 선행 연구에서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이 팀 성과에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고 핵심 기초 역량이다 라고 했던 선행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가설입니다. 공유 리더십은 신뢰와 팀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이 가설도 채택되었는데 완전 매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신뢰는 공유 리더십을 통해서만 팀 성과에 영향을 미쳤고 신뢰는 공유 리더십 형성의 핵심 조건이며 리더십 구조 안에서만 성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팀 내 안정감이 공유 리더십 발현의 선행 조건이다. 또 공유 리더십은 신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효과적이다 라고 했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공유 리더십은 갈등과 팀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이거는 이제 직접 간접 모두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석 결과 갈등은 공유 리더십 형성에도 방해가 되고 팀 성과에도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유 리더십이 발현되지 못하고 팀 성과도 저해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관리되지 않은 갈등은 협업의 저해 요인이고 또 교수자의 초기 개입과 중재를 강조한 연구학 연구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환경에서 정보 활용 능력, 셀프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신뢰, 갈등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공유 리더십이 매개 변수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참여한 이후에 모든 독립변수, 정보활용 능력, 셀프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신뢰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갈등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한 결과도 보면 셀프 리더십과 갈등은 팀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모두 있었고 정보 활용 능력과 신뢰는 공유 리더십을 통해야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은 공유 리더십과는 무관하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유 리더십에 따라서 개별 역량과 팀 성과를 연결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사점 재원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단편적인 시뮬레이션이나 관찰 위주의 실습 교육을 넘어서 실제 임상이나 지역사회 보건 이슈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간호학의 교육과정에 확산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이 공유 리더십을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셀프 리더십이나 정보 활용 능력, 신뢰 형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교수자는 단순 지시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코칭해주고 촉진해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이 팀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확인된 만큼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연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갈등은 리더십 발현과 팀 성과를 모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갈등 인식과 해결 전략을 포함한 교육 모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추후 연구에서 이 갈등을 과업 중심 갈등과 관계 중심 갈등으로 제 연구에서는 못했는데요. 구분해서 공유 리더십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 갈등에 따라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합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